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자, 오늘 이제 중간고사 마지막 부분 전자성 반발 원리에 따른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루이스 전자정식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의 이온성, 그리고 결합의 공유성, 정겸성도의 차이에 따른 결합의 이온성과 결합의 공유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3-2-2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잘 듣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도 몇 문제 출제가 돼요.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서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분자의 구조와 성질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분자의 구조. 이거는 이제 물질의 화학적,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과 관련이 있다. 이게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 또 나와요.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는 것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자 내 원자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야. 벡터량. 그리고 분자 내에서는 어느 한 원자는 정김성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분자 내에서 어떤 원자는 정김성도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 이처럼 분자 내 원자들이 갖는 부분 전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벡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걸 갖다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분자, 이게 무극성 분자야.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H2, O2, Cl2. 이런 애들은 공유전자쌍을 누가 뭐 강하게 끌어당길 수가 없어. 왜냐면 정겸성도가 같잖아요. HH, OO, Cl. 정겸성도가 같기 때문에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고가 결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동핵 이원자 분자들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야.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다른 말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러한 분자들은 무극성 분자다. 그리고 이러한 분자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생성된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유결합을 하는데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이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은 반드시 100% 무극성 분자가 돼. 무극성 공유결합 반드시 무극성 분자야. 알겠어요? 무극성 공유결합 반드시 무극성 분자야. 반면에 극성 분자들이 있어. 이런 것들. H와 Cl. 우리가 어떻게 공유결합을 하냐면 이렇게 H 하나, Cl 하나.
NO 마찬가지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어. 이러한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이러한 공유결합을 극성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극성공유결합. 응? 그러면 극성공유결합은 반드시 극성분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극성공유결합을 하는 그러한 분자 중에서 좌우대칭형 분자가 있어요. 좌우대칭형 분자. 예를 들면 뭐 BF3다. 이 BF3는 우리가 앞에서 분자의 구조가 뭐였지? 평면 삼각형이었고요. 또 CO2가 있어. CO2. CO2는 분자의 구조가 무슨 형이었지? 직선형이었지. 그러면 자, B와 F의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잖아. 또 C와 O의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잖아. 이런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BF3나 CO2와 같은 이런 공유결합 물질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 왜?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BF3나 CO2와 같은 이러한 물질은 구조를 보면 C가 가운데 있고요. O가 양쪽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공유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있죠. 자, C와 O 중에서 어디가 플러스일까? 전기음성도가 누가 클까? C와 O 중에 O가 크지? 그럼 여기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이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O가 그냥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벡터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향하는 벡터량, 이 두 개의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야.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인 이러한 극성 공유결합 분자, 이러한 분자를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제로, 이거 좀 잘못 나왔어요.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이거 제로지. 얘네들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아니야. 얘네들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아니지. 하지만 BF3나 CO2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이 두 놈들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나 얘네들 HCl, NO,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이러한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제로가 아니니까 극성 분자지. 이렇게 해석해야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 정리를 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동핵 이원자 분자들은 모두 다 무극성 분자야. N2, H2, Cl2, F2, Br2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무극성 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극성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세 놈들은 극성 분자,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요 두 놈은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눠진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다, 이런 의미고요. 또 결합의 쌍극자라는 말이 있어요. 결합의 쌍극자는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으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지. 마찬가지야. CO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지.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CO2, BF3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로가 나와. 하지만 얘네들은 제로가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자, 무극성 분자를 이제 정리해놨어요. 대칭 구조를 가진 분자. 얘네들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야. 알겠어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가 되는 분자, 대칭 구조를 가진 분자, 무극성 분자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 BeF2 또는 BeH2, 그죠? 또는 뭐 있어요? BF3 또는 BCl3,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뭐 C2H2 이런 것들, 아세틸렌이라고 그러죠. 아세틸렌, C2H2, CO2, BF3, BF2 이런 것들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가 아니야. 하지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지. 그래서 뭐 C2H2, CO2 또는 CH4, 메테인 또는 CF4 이런 거 또는 CCl4 이런 것들은 좌우 대칭형이잖아요. C2H2, CO2, BF3, BF2, CH4, CF4 이런 좌우 대칭형 분자들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즉 뭡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냐? 또 무극성 분자는 어떤 것들이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느냐? 동액 이원자 분자들 H2, 뭐 Cl2, 뭐 Br2, F2, O2, N2 이런 동액 이원자 분자들이 무극성 분자지.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두 종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우 대칭형, 그 다음에 동액 이원자 분자 이런 것들은 무극성 분자. 자, 나왔네요. 자, 무극성 분자 좀 어려운 말이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가 아니야. 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야.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무극성 분자야. CO2, BF3 이 결합의 쌍극자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얘네들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지. 그죠? 그래서 영어를 정해놨네요, 선생님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분자 내 모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모두 더한 값. 이것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야. and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 화학에서 쓸 때 간단히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 쌍극자 모멘트. 두 원자 간의 어떤 부분 전하를 띠는 데 있어서 벡터량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CO 결합의 쌍극자 제로 아니죠. CO 결합의 쌍극자 제로가 아니죠. 하지만 요 쌍극자하고 요 쌍극자를 더하면 제로가 나오지. 그죠?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가 나와. 이런 CO2라든가 BF3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가 아니야.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CH4도 결합의 쌍극자는 제로가 아니지. 그러나 이러한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하면 제로가 나와. 이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다. 이런 의미지. 자, 이제 극성분자. 극성분자는 이제 비대칭 구조를 가진 분자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야. 어떤 것이 있을까? NH3 대표적인 거. NH3 무슨 구조지? 삼각 뿔 또는 삼각 피라밋. H2O는 무슨 구조지? 구분형.
구분형은 평면 구조의 일종이야. 삼각뿔은 NH3 같은 삼각뿔은 무슨 구조냐? 입체 구조의 일종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좀 보여줬는데 PCl5 삼각 쌍뿔형도 있었어요. 이것도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대표적인 분자들 NH3나 H2O라든가 또는 HCl, HCl은 다 알 거고 HF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극성 분자다. 전기,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극성 분자인 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죠? 참고적으로 NH3의 결합각도 몇 도라고? 외울 필요 없지만 107도 정도 되고 H2O의 그 원자들 간의 결합각 몇 도? 104.5도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 결합각도는 뭐에 의해서 결합각도가 줄어드냐면 비공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결합각도가 줄어들어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해요. 자, CH4나 NH3나 H2O나 모두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쌍 있지? 4쌍이야. 하지만 CH4는 공유 전자쌍만 중심 원자의 4쌍이잖아. NH3는 중심 원자의 N이라고 하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3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1쌍이잖아. H2는 공유 2, 비공유 2. 자, 그러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반발력의 크기를 알아야 돼. 반발력의 크기. 반발력의 크기는 외워도 비공유, 비공유 간의 반발력이 가장 커. 그 다음 비공유, 공유 간의 반발력 그 다음 공유, 공유 간의 반발력이 가장 작다. 상대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분자의 구조에서 직선형,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삼각뿔, 구분형 요 5가지 구조를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자의 구조는 결국은 중심 원자주의의 전자쌍들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 중심 원자, 이 센터 아톰, 중심 원자주의의 전자쌍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다원자 분자의 극성 H2O가 나왔네요. 물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하는 거 다 알아두시고 이러한 비공유 전자쌍 2쌍, 공유 전자쌍 2쌍은 총 4쌍인데 이 전자쌍의 그 구조는 정사면체야. 전자쌍만 보면 공간상에서 정사면체인데 이 분자는 정사면체가 아니죠. H2는 구분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각도가 104.5도가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보십시오.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벡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벡터, 요 두 개를 더하면 새로운 벡터 요게 되죠. 이 벡터의 합이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구조 구분형이고 비대칭 구조이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지. 그냥 결합의 쌍극자는 0이야. 0이 아니죠. 이것도 결합의 쌍극자도 0이 아니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도 0이 아니고 둘 다 0이 아니지. 자, 다음 분자의 극성을 판단해 보자. 자, H2S 무슨 형이죠? S가 중심 원자니까 이것도 구분형이죠. NH3 무슨 형이죠? 삼각뿔. CCl4 무슨 형일까? 정사면체. 그죠? A와 A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겠죠? 그러나 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극성 분자고 요 두 놈은 극성 분자겠지. 에? 왜? 요 두 놈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얘네들은 좌우 대칭형이 아니야. 1, 2번은 좌우 대칭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극성 분자겠지. 하지만 이 CCl4는 좌우 대칭형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야.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우리가 확인하는 실험. 자, 물과 같은 극성 분자가 뷰렛에 담겨져 있어요. 플러스 대전체든 마이너스 대전체든 가까이 가져가 봤어요. 아, 극성 분자들은 대전체에 이끌리는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 노르말 헥산이라고 하는 것은 노르말 헥세인이라고 하는데, 이 노르말 헥산은 여기는 무극성 물질이죠. 이 무극성 물질입니다. 무극성 물질. 이 무극성 물질은 플러스로 대전되든 마이너스로 대전되든 대전체 이끌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 자, 여기 물은 보십시오.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가잖아. 산소가 고개를 들이내밀죠. 산소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잖아. 그러면 수소가 다리를 돌려요. 그러면서 휘어지죠. 자, 이렇지. 물과 같은 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이끌리지만 노르말 헥산과 같은 무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이끌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또 하나 실험 있네요. 또 하나 실험. 자, 물과 같은 극성 분자와 헥세인과 같은 무극성 분자는 서로 안 섞여. 근데 헥세인이 조금 가벼우니까 위층에 모여 있어. 2층에. 물은 아래층에 모여 있고. 여기에 아이오딘과 같은 무극성 분자. 아이오딘은 왜 무극성 분자지? 아이오딘의 화학식이 뭐지? I2입니다. 동액이온자 분자잖아. 그러면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그게 용해의 원리야. 극성과 극성은 잘 통해. 무극성과 무극성은 잘 통하지. like dissolves like. 끼리끼리 잘 녹는다 이런 뜻이지. 그 이유는 극성은 극성끼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둘이 플러스가 다가오면 마이너스가 다가오면서 잘 섞여요. 또 무극성은 분산력이라는 게 있어. 좀 어려운데 분산력으로 인해서 잘 섞여.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라고 하는 것이 용해의 원리지. like dissolves like라는 표현을 써. 그러면 자, 물은 극성이고 헥세인은 무극성이야. I2는 무극성이야. 어디에 녹을까? 어디에 용해가 잘 될까? 그렇지, 헥세인에 잘 녹죠. 원래 헥세인은 무색이거든. 요오드가 아이오딘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오딘이 무색인 헥세인에 녹잖아. 그럼 여기가 보라색으로 변해버리지. 그럼 보라색으로 변했다. 무색인 헥세인에 아이오딘이 녹아들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래서 꼭 알아둘 거. 용해의 원리가 뭐냐? like dissolves like인데 그는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고 정기적으로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분산력으로 인해서 잘 섞인다. 뭐 이런 원리지. 자, 이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 대전체 영향. 무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이끌리지 않지만 극성 분자는 대전체 영향을 물체에 이끌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이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자를 갖다 대면 이 플러스인 수소가 다리를 벌리면서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진다. 대전체에 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원리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잖아. 산소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산소가 고개를 내밀면서 대전체에 이끌리죠. 자,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 두 번째.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용해된다. like dissolves like. 그래서 아이오딘과 같은 무극성 분자는
노르말 헥세인에 잘 녹아든다. 이런 얘기죠. 염화 나트륨은 물에 잘 녹겠지. 예, 염화 나트륨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물도 정기적으로 플러스인 부분,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요. 염화 나트륨이 물에 잘 녹듯이 아이오딘이 헥세인에 잘 녹는다. and 극성 물질의 특징을 두 가지 써보자. 극성 분자 이루어진 물질은 극성 물질에 잘 용해됩니다.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겠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 그 다음에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극성이 크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강하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and 자, 물과 기름 섞이냐 안 섞이냐? 안 섞여요. 물은 극성이고 기름은 무극성이야. 탄소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무극성입니다. 이 두 놈을 완전히 섞이게 하려면 여기에 비누방울을 떨어뜨려. 그러면 완전히 섞여.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면 돼. 계면활성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와 같이 기름과 친한 부분과 물과 친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서로 잘 섞이게 만들 수 있어요. 계면활성제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 합성세제와 같이 한 분자 내의 극성인 부분, 친수성기하고 성기를 하면 안 되고 친유성기, 친수성기를 계면활성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만들 수 있어. 이걸 계면활성제,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 경계면을 활성화시키는 비누나 합성세제와 같은 것을 넣어주면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무극성 분자 정리.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분자.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다른 말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런 뜻이라니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이런 뜻이야. 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야. H2나 NH3나 벡터를 더해보면 제로가 안 나와. 화살표가 이퀄이 안 돼. 상쇄되지 않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게 CO2가 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네. 이산화탄소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니까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and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 자, 대전체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극성 분자고 그렇지 않는 것은 무극성 분자다. 그리고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 자, 극성과 극성은 서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잘 끌어당길 수 있어요. 하지만 무극성과 무극성은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 편극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력. 순간적으로 전자들의 쏠림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거든요. 이러한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편극 현상 때문에 무극성과 무극성은 잘 섞여요. 나중에 화투에서 분산력에 대해서 배워요. 무극성과 무극성이 잘 섞이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용매는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극성 물질과 극성 용매는 왜 잘 섞이냐? 이 자체 극성은 서로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잘 섞이는 거예요. 자, 녹는 점, 끓는 점.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분자의 극성이 크다. 이런 말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다. 이런 표현과도 일치해. 전기 음성도의 차이 크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는 이제
H2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핵간 거리에 따른 전체적인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야.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핵과 핵이 너무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져 버리죠. 에너지가 커진다,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수소 분자는 자, 이 지점에서 H2 분자가 만들어진다. 우물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에서 H2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이걸 수선으로 딱 그었을 때 오른쪽은 인력이 우세한 구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왼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인력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인 부분과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발력은 전자구름과 전자구름, 핵과 핵의 반발력. 그래서 이걸 수선을 쭉 그어가지고 H2 분자가 어느 지점에서 생성되냐, 전체적인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요 지점에서 H2 분자가 만들어진다. 오른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 오른쪽은 인력이 우세한 구간, 왼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인력은 어떤 인력이냐? 핵과 전자 간의 인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은 반발력은 무슨 반발력이냐? 핵과 핵, 그 다음에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전체적인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수소 분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소 원자, 두 원자 간의 거리가 2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커지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감소해. 인력은 커지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반발력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커져. 반발력도 커지고 반발력의 에너지도 커지고, 인력이 커지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작아져. 여기 해석하는 거. 인력은 커지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작아지고, 이쪽은 반발력도 커지고 반발력의 에너지도 커져버려. 에너지가 커진다,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대로 했네요. 자, 지금 인력. 자, 인력은 여기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을 의미하고, 반발력은 핵과 핵, 그 다음에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력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구간을 해석할 때는 말이야, 인력이 커지면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고요. 이 구간은 반발력도 커지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커지는구나. H2는 여기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H2가 만들어졌을 때 두 수소 원자 핵간 거리는 74 피코미터구나. 이 74 피코미터의 2분의 1이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구나. 37 피코미터가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74의 반틈. 왜냐하면 수소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여기에 핵간 거리가 74 피코미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을 딱 잘라. 2분의 1을 딱 자르면 결국 이 2분의 1, 37 피코미터는 수소 원자의 공유결합 반지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자, 요 값 플러스 436이죠. 요 절대값만 보시면 요 값은 H2가 만들어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 즉 결합 에너지 H2 분자를 두 개 H로 쪼개기 위해서 공급해야 할 에너지, 결합 에너지가 436kJ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H2와 분자가 붙어 있었어, 여기서. 근데 이렇게 쪼개려면 436을 흡수해야 돼. 이렇게 하면 흡수고 내려오면 방출이야. 이렇게 흡수해야 할 에너지가 얼마냐? 436kJ라고 나와 있네요. 이 436이 H2를 두 개 H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결합 에너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H2, 우물의 깊이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H2가 만들어진다. 전체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H2가 만들어진다. B는 인력이 우세한 구간, 이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 이렇게 해석하셔야지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요거 해석해 보실래요? CC 단일 2중 3중이야. 자, 결합 길이는 누가 가장 짧을까? 3중이 짧지. 그죠? 짧은데, 자, 이걸 하나 떼는데 에너지하고, 이걸 두 개 떼는데 에너지, 이거 세 개 떼는데 에너지 누가 더 많이 들을까? 그러니까 809, 그죠? 같은 원자 간의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많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료를 주면 이렇게 해석해라고. 결합 차수가 증가할수록 같은 원자 간이야. 같은 원자 간 결합 차수가 증가할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결합 에너지는 커지는구나. 결합 에너지가 뭐냐?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떼어내는데. 이걸 떼어내려면 요만큼 에너지 필요해요. 이중 결합 떼어내려면 요만큼 에너지. 그죠? 아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H2 붙어있는 놈을 HH로 떼어내려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436kJ를 흡수해야지. 이걸 결합 에너지. 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결합 에너지. 그러면 거꾸로 마찬가지지. 두 개의 원자를 한 개의 분자로 만들 때 방출한 에너지도 결국 결합 에너지네. 그죠? 그래서 이 우물의 깊이가 결합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길이의 2분의 1이 74 피코메터가 아닌 37 피코메터가 수소의 공유결합 반지름. 74는 붙어있는 분자에서 원자 핵과 원자 핵 간의 거리야. 핵간거리. 요 핵간거리, 요게 핵간거리죠. 요 핵간거리의 2분의 1이 수소의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요건 설명했어요. CC. 아까 설명했죠.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 길이는 어떠니? 154, 134, 120. 결합 길이는 줄어들지. 그럼 결합 에너지는 어때요?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단일 결합 있거든. 근데 요거는 약간 예외야. 자,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대체로 크다라고 해야 돼. 왜? 외에도 있거든. 근데 같은 원자끼리 다중 결합 시 결합 차수가 크면 결합 길이 짧아지죠. 그리고 결합 에너지는 커지죠. 이거는 완전히 100% 맞아요. 요 위에 거는. 근데 요거는 예에도 있어. 하지만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길이 보실래요? 142, 199 단일 결합 길인데 229. 결합 에너지는 얘가 더 가장 커야 되잖아. 짧은 것이. 근데 199짜리가 더 커. 결합 에너지. 그죠? 외에도 있어. 외에도.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은 대체로 크다. 이런 표현을 쓰고, 같은 원자끼리는 해석할 수 있어.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져. 이건 100%. 요거는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서 여기 번개 표시해놨어. 보셔야 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자, 마지막. 자, 우리가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가로축이야. 이걸 해석해야 돼.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우리가 가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세로 결합의 이온성이 50%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의 공유성이 50%가 딱 있어요. 결합의 공유성은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결합의 이온성은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전기음성도 차이가 0. 여기 이쪽 거예요. 여기 0.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다. 무슨 분자들이 있을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인 분자들. H2, 뭐 F2, N2, O2 이런 것들이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이거 하나 적고 차이가 이퀄 0이다. 그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 봐.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이거 1점 원래 1.67인데 1.7이야. 여기 1.7. 1.7을 기준으로 해서 결합의 공유성 이렇게 딱 만나는 점이 있어요. 만나는 점.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작으면 얘네들이죠. HCl, HBr, 뭐 ICl 얘네들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커. 1.7보다 크면 여기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 뭐 NaCl, KCl, KBr, KI, LIF, KF 얘네들은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얘가 있어. HF하고 LII가 있어. 요 두 놈은 HF는 어떻습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잖아. 근데 결합의 이온성이 50% 작아. 그러니까 HF는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라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 되는 거고, LII는 뭐냐?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작아요. 근데 결합의 이온성이 50%를 넘어요. 그래서 LII는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 LII하고 HF는 AA다 나와 있죠? 자, LII의 전기음성도 차이 1.7보다 작아요. 그렇죠? 작습니다. 여기 1.5 정도 되네요. 그런데 결합의 이온성이 커지고 공유성은 작아지기 때문에 LII는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대로 HF는 전기음성도의 차이는 약 2.3 정도 돼요. 2.3 정도 됩니다. 1.7보다 크죠. 그런데 결합의 이온성은 50% 작고 결합의 공유성이 약 0.6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HF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좀 빠졌는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제로인 것은 무극성 공유결합 물질 H2, O2, N2, F2, Cl2, Br2, I2 이런 것들. 두 번째,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작아. 그럼 극성 공유결합 물질 HCl, HBr, ICl 이런 것들이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커. 뭐 KCl, LIF, KF, NaCl, KCl, CSCl, CSF 이런 것들 이온결합 물질이야. 하지만 LII하고 HF는 예외다 라고 하는 거 두 가지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위고, 이 내용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알겠죠?